중국은 일단 대만이라는 이슈에 들어오면 아주 강경하게 확고하게 격렬한 반응을 보여요. 이번에 나온 조치가 대만에 대해서 그런 페널티는 했어요. 세계 조치를 했는데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반도체 이 섹터가 시장이 지배적이냐 기술이 지배적이냐, 반도체라는 거는 가장 세계화된 산업이에요. 어느 나라도 혼자 할 수 없어요. 오늘 모신 분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이렇게 웃으십니까? 아니 오래간만에 봤는데 그 소개 멘트가 하나도 변한 게 없네. 그래도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오래간만에. 그 다음에 오랜만입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너무 성급하셔. 알았어요. 잘 보내셨어요? 네. 아니 안 교수님을 저희가 네. 그동안 못 뵈가지고 보고 아주 싶었죠. 서운했습니다. 아니 보고 싶었죠. 무슨 서운하다는 단어를 써요. 보고 싶었다. 근데 그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 어떻게 저도요. 그렇게 격조하셨습니까? 네? 사업하시느라 아주 바쁘셔가지고. 아니요, 병원 다니라고 아파서. 이거 참 안타까운. 네. 안타까운데 왜 웃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진짜. 네. 네, 하여튼 네, 요즘 뭐 여러 가지 일을 벌리신 네. 게 많아서 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시다고 네, 들어서 저희도 참 맞아요. 모시기가 그러니까 네. 자주 이렇게 오시라고 하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네, 하여튼 네. 오늘 오셨으니까 모처럼 영양제 많이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방송의 퀄리티를 보고 제가 마지막에 판단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자, 일단 네. 우리 지금 우리가 참 이게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투자와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네. 너무 이게 안 할 정치하고 수가 경제, 없는 예, 같이 가니까. 지금 대만을 지금 펠로시 네. 이 의장이 대만을 가고 또 대만 내에서 여러 가지 대중 강경 발언을 하고 하면서 네. 지금 뭐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이 네. 군사 훈련, 네. 훈련을 하죠. 이러한 것들 이게 그냥 단순한 이 의장의 펠로시 의장의 방문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의 어떤 빅픽처가 있는 것인지 우리 잘 헷갈리거든요. 일단 그 전에 7월 29일에 그 바이든이 트위터, 저는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를 매일 보거든요. 네. 글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보는데 7월 29일 트위터에 시진핑 주석하고 나는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소통의 끈을 계속 이어가고 그리고 지역 문제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격차를 줄여가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실 시민 주석하고 통화를 했다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트위터에. 그래서 그 국회의장이 펠로시가 가는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이 시진핑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 펠로시 보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설득이 안 됐다. 그래서 펠로시가 계속 가겠단다. 근데 펠로시는 국회의장이면서 또 미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출발해서부터 거기 도착해서 어떤 사고가 나면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바이든하고 시진핑 그때는 영상 통화했거든요. 네. 영상 통화. 근데 이번엔 그냥 통화했는데 그때 러시아를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통화에서는 펠로시가 나는 하나의 중국을 계속 지지하는 건 원칙이 변한 게 없다. 미국 정부는 계속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그런데 국회의장 펠로시 내가 설득에 실패해서 간단다. 가는데 안전이나 이런 거는 내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시진핑 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래 펠로시 배기가 가는데 격추할 수도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군사적 그렇죠. 행위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못 받아들이자 어떤 경고성 메시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사전적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펠로시가 갈 때 비행기가 지금 어디로 출발했고 어디가 그게 엄청난 이슈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워칭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리고 그래서 떠났어요. 8월 4일 떠났고 지금 중국의 군사하려면 정확하게 8월 4부터 8월 7일까지 한다고 공지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펠로시가 있을 때 만약에 어떤 군사적 행위를 하면 미국에 대한 어떤 전쟁하자 뭐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으니까 펠로시가 대만 영토를 떠난 다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나름대로 이런 불만이나 이런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 이런 거를 이런 걸 통해서 대만 해협 다 둘러쌌거든요. 네. 이민해방군이.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강력한 메시지를 더 던져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바이든하고 시진핑 주석이 사전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특정 정부를 향해서 어떤 도발적 행위를 아니라는 걸 또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펠로시 의장이 떠난 다음에 지금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고 4부터 7까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네. 의례적인 네. 그냥 중국의 네. 그냥 불만을 표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될까요? 근데 마침 그 네.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 하일드 지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중국의 위안화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면 네. 이게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했으면 이게 막 흔들렸을 네. 텐데 네.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펠로시가 저렇게 막 가고 옛날에도 간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펠로시 말고 다른 의장도 국회의원들도 많이 갔잖아요. 네. 대만에. 그래서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변을 통해서 강경하게 엄청 강경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민일보 그 편집장 했던 후시진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펠로시는 역사에 어떤 전쟁의 시발점을 제공한 사람으로 남을 거냐 뭐 이런 강한 호소까지 했어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네. 이런. 그래서 중국은 일단 대만이라는 이슈에 들어오면 아주 강경하게 확고하게 격렬한 반응을 보여요. 왜냐면 그거는 중국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마지노선 문제예요. 대만의 문제는. 예, 대만 문제는 왜냐면 중국은 이게 집안 내부의 문제라고 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두 국가 간의 문제지만 대만은 중국의 중국의 하나의 성으로 보기 때문에 대만하고 중국과의 이 문제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옛날 장개성하고 공산당 모태동 싸울 때 그게 국내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국내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싸움이라고 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큰 나라거나 어떤 나라가 왈가왈부하고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외교의 기본 원칙을 이렇게 다쳤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나의 중국을 다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수요를 맺었고. 근데 그럼 이게 집안 싸움인 거잖아요. 이게 너네 왜 거기다 왈가왈부하냐 이런 논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터치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저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강경한 발언하고 막 들었는데 그래야 되고 중국이 가만히 있는 것도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한국도 뭐 만약 비슷한 상황이 처음에 가만히 있는 게 국민들의 자존심에 용납이 안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전쟁을 일으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나온 조치가 대만에 대해서 그런 페널티는 했어요. 3개 조치를 했는데, 미국, 대만의 100개 식품 기업들, 그런 수출을 막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반도체에 들어가는 천연모래, 그게 뭐 건축하는 데도 많이 쓰여요. 이런 건축하는 데 있다. 단단하게 이런 건축에 쓰는데 그걸 지금 수출 못하게 했거든요.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대만에, 그래서, 중국에 있는 걸 대만에 수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그러면 대만 부동산업이 죽거든요. 그게 다 중국에서 70% 이상을 수입해 가니까. 대만 부동산업을 엄청난 타격 주겠죠. 그리고 이 식품업을 때린다라는 거는 대만이 일반 시민들한테 이런 일반 기업들한테 타격을 주는 거고, 그리고 대만에도 독립을 막 하는 운동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기금회가 있어요. 민주전선 기금회. 거기에 대해서 또 엄청난 지금 패널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조치에 대만에 나갔어요. 예. 이제 그런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이다.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확전이 더 될 것이고 이게 또 우리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네. 미치지 않겠냐라고 걱정하는 쪽에서는 네. 지금 반도체 치프 동맹 네. 이거를 미국이 강력하게 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펠로시 의장도 TSMC 네. 뭐 회장을 만난다 이런 얘기가 네. 있고 거기 이제 동맹에 가입하도록 그렇죠. 유도하겠다. 네. 물론 그 TSMC 입장에서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또 어떤 압박을 받을 수 있으니 네. 이러한 것들 물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고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G4를 지금 8월 말까지 해야 되잖아요. 답을 달라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그러니까 인터뷰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장 보통 뭐예요? 근데 네. 이게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는데 보통은 어떻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답이 없는데 네. 그래도 지금 패권인 미국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의견이 아무래도 좀 더 조금 더 지배적이라는 네. 거죠. 대표님은 어떻게? 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미국의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데 미국에 어쩔 수 없이 이 분위기에 미국을 쫓아간다 해도 네. 중국에서는 이제 으름장을 놓잖아요. 네, 가만두지 네. 않겠다 네, 거기 네, 들어가면. 네, 네. 하지만 그때 우리 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반도체가 워낙 전략적인 네. 산업이다 보니 네. 그런 으름장은 놓지만 막상 그 상황이 돼도 네. 이해를 어느 정도 해주고 네. 대신 최대한 어떤 타협을 위해서 유화 정책,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그 사드 때처럼 아주 안 좋은 어떤 압박을 가진 않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저하고 방송 되게 오래 같이 하셨잖아요. 네. 제가 어떤 답을 줄 것 같아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진짜? 그럼 실망이다. 대충은 이 정도 답을 하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격조했어요. 몇 달간 그래서? 쉬었기 때문에. 살짝 또 삐지했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G4라는 게 나토나 어떤 이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미래 산업에서 뭐 양자 컴퓨팅도 좋고 AI도 좋고 이런 클라우드 미래 첨단 산업에서 이 4개 국가와 지역의 이 동맹을 강화하자. 글로벌 공급망에서 네. 서로 같이 하자.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같이 하자. 뭐 연구도 같이 하고 R&D도 같이 하고 좀 미래 산업에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원리로 봤을 때 경제학적으로 시장 원리로 봤을 때 그 같이 하는 거는 윈윈하면 저하고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동맹에 들어갔을 때 나한테 이익이 오고 당신한테도 이익이 오고 서로가 윈윈하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거면 당연히 협력해야죠. 이거 누구 눈치 보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미래 산업에서 협력 같이 합시다. 악수 딱 하고 동맹 강화합시다. Why not? 일단 나는 그렇죠. 문제를 그렇게 보는 거야. 이거는 조직, 나토는 아니잖아. 나토는 우리의 미래적은 중국이 다 딱 정했잖아요. 그럼 딱 정한데 내 나토 회원이 됐어. 이건 뭐죠? 중국을 적으로 싸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미래 산업에서 우리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인재를 키우고 같이 시너지를 만들자라는 건데 여기다 대고 누가 대놓고 페널티를 줄 명분은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있겠죠. 누가 봐도 G4는 미래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좀 새로 이렇게 공급망을 단독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걸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쟤네가 우리를 대놓고 왕따시키는 저기에 가서 쟤네하고 친하게 논다 이러면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쟤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못 가게 하는데 네가 쟤하고 잘 놀아? 이러면 기억하는 건 있겠죠. 이 나라는 이래 중요한데 항상 내 적하고 이렇게 잘 노네. 뭐 저쪽하고 친하네. 나하고는 안 친하고 쟤하는 그런 그 마음 그런 건 기억하고 있겠죠. 그게. 네. 그러니까 어떤 절체절명이 한국 어떤 위기 왔을 때 도움을 초청한다 그러면 안 해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뭐 어떤 조직이 아니고 어떻게 때 명분을 내걸고 막 페널티 주기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럼 무슨 명분이 있어요? 없죠, 사실은. 첫째, 나는 문제 정의가 그렇게 돼야 된다 보고, 두 번째, 그냥 G4에 지금 8월 말일까지 데드라인 요구했는데 같이 하겠나 안 하냐. 그거 결정할 때는 저는 뭐 중국이 삐지고 안 삐지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 우리 같은 전문가들도 답할 수 없는 내용인 게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그렇게 이해도가 높지 않아요. 내가 뭐 거기 들어가서 엔지니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누가 가장 잘하냐? 기업들이 가장 잘하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고 내가 어떤 장관이면 뭐 조용히 비밀리에 부를 것 같아요. 예. 여기 한국의 이게 국가 운명하고 관련된 일이잖아요. 회장들을. 예, 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글로벌 이 상황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 같은 사람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딱 불러가지고 질문하겠죠. 내 보기엔 난 그럴 것 같아요. 해서 자. 지금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고 중국이 이번에 그 나왔잖아. 뉴스 봤어요. 그 7나노미 SMIC가 7나노미 양산화에 성공해 작년 7월에 이미 성공하고 나왔잖아요. 미국 그건 중국 그 언론에서 나온 게 아니고 테크 인사이드라는 해외 전문 기술을 다루는 그 뉴스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SNS에서 이미 7나노미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한국하고 딱 한 단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이 시장도 큰데 기술까지 다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이 제일 필요한 게 기술인지 시장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반도체 이 섹터가 시장이 지배적이냐 기술이 지배적이냐.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추격자가 아니라 이 영역에서 내가
완전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이런 톱 제일 꼭대기 기술을 내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더 중요한 건지. 그러면 지금은 옛날에 그 미국이 일본이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니까 일본 죽이려고 한국을 키웠잖아요. 이게 삼성전자 성공 스토리잖아요. 배경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그때는 왜 미국이 일본을 그렇게 죽일 수 있냐면 그때 반도체 주요 시장은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판다라는 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으로 죽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그때하고 똑같냐 이거지. 만약에 한국이 G4에 같이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미국 쪽이면 미국의 전략 뭔지 아세요? 일본을 키우고 한국을 죽일 거예요. 그때하고 스토리가 거꾸로 반대로 나올 거예요. 이제는 일본을 키워. 이번에 일본하고 미국이 사인했어요. 일본하고 미국이. 어떤 사인? 양자 컴퓨팅 미래산업에서 개발을 같이 하자고 네. 이미 사인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내내 대만하고 한국이 잘 들어 우리하고 열심히 안 하면 일본을 키워서 내내를 죽이겠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정하는 거예요. 준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만약에 미국하고 같이, 왜냐면 특허나 모든 게 원칙적으로 다 미국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가 여기에 같이 안 갔을 때 내 독자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는 건지, 쟤네하고 같이 안 가도. 근데 장비나 이런 거 보면 한국도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의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된다. 기술이 지금 중국이 너무 빨리 따라오니까 빨리 치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더 중요하다 하면은 눈치를 안 보고 해야죠.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지금은 장비. 그러니까 지금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그 장비, 반도체 장비 이거에 대해서 그 뭐지? 그 제재를 가하게 되면 네.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이번에 SMIC가 왜 어려웠냐면 그 화웨이가 제일 어려웠던 게 EUV를 못 사게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ASML이 그 화웨이한테 EUV를 다 팔게 계약 다 맺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4년, 5년 지났는데 지금 주지 않고 있거든요. 미국 때문에. 원래는 계약 끝나면 다 돈 끝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못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SMIC가 7나노미 성공했는데 뭘로 했는가 봤더니 DUV로 한 거예요. 그 EUV보다 한 단계 아래인 EUV가 한 번 찍을 때 걔네는 4번, 5번 해야 똑같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확 올라가 버리죠. 근데 그렇죠. 그걸로 성공시킨 거예요, 양산화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DUV는 수출을 막지 않았어요. 그 DUV로 했는데 이번에 그게 양산에 성공했다는 그 스토리가 나가버리니까 지금 DUV도 수출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래서 중국에게도 또 타격이 될 거다. 아까 7나노 얘기하셨지만. 예, 그래서 아스메리 이게 우리 보고 죽어라는 거냐. 시장이 중국이 제일 큰데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지금 막 반항하거든요. 냈거든요, 공문을.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DUV로, 이젠 DUV도 화웨이가 개발하고 있고, 이제는 7나노미 왔다는 거잖아. 미국하고 중국이 딱 장비 하나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무조건 중국하고 어떤 격차가 거의 이제는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술이 우선이면 G4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 시장이 더 중요하다 하면 이제는 옛날에 미국 시장이 모든 걸 지배했지만 이제는 시장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느 거지? 그거는 그 업자들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우리의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네. 업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삼성전자 회장, SK 하이닉스 예. 회장 불러다가 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렇죠. 거기에 전문가들이 이 전체 그림을 다 보았고 거기서 지금 어느 게 치명적인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잘 알죠. 우리 전문가들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번에 그 350조인가요? 그 네.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이 520억 달러. 200, 응. 그 법이 이름이 Chips and Science Act예요. 그게 총 2,800억 달러 분야별로 해주는 건데 거기서 반도체 쪽은 520억 달러, 원화로 한 60조. 520억 달러? 네, 60조, 원화로 한 60조. 예. 지금 요거와 관련해서 네.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네. 워낙 이제 미국 쪽에다 시설 투자를 네. 하기로 얘기가 돼 있으니까 네, 네. 이게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거기에 또 조건이 보니까 그 적국 관련해서 네. 또 그러한 어떤 수출이나 어떤 네. 이런저런
그 지원이 갔을 때는 또 혜택을 못 받는 네,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 이 보조를 받을 경우에 보조 받으면 중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를 못 한다. 그리고 이미 거기다 공장을 진 업체들도 추가 투자를 못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 독소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는데 그거는 사실 답이 되게 간단해요. 보조를 520억 달러 이러면 삼성전자 지금 미국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520억 달러 전체를 다 삼성전자 보조해줘도 원화로 60조밖에 안 돼요. 근데 삼성전자 1년에 몇백조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 보조를 하겠어요? 중국 시장 하겠어요? 당연히 중국 시장을 만약에 미국이 중국 시장 한테서 때리지만 않으면 당연히 보조는 싫고 중국 시장 하는 게 낫지. 그거는 고민할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좀 미국이 하지 말라는데 중국을 할 경우에 자꾸 때려서 그러는 거지. 만약에 나 보조는 싫어. 단지 내 미국에서 한 거 중국에 팔고 이런 걸 막지 마. 이러면 보조를 안 받아도 돼요.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큰데 석유보다 더 많이 수입하는 건데 그 큰 시장.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반도체 지원법하고는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많은 분들이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게 디램 가격의 그 하락하고 네. 맞물려서 네. 이러한 그 치포 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이 반도체의 암흑이 그러니까 겨울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걱정인데 맞아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여러 가지 원인이에요. 전체 일단 글로벌 경제가 안 좋고요.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 내가 내 같은 사람만 2년에 한 번씩 주기로 바꿨던 거 지금 5년에 한 번씩 바꾼다던가 이렇게 경제 수요가 좀 어쩌로 안 나빠서 안 되는 게 있고 물류가 막혀서 왜냐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했잖아요. 네. 물리가 공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지금 반도체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걸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해당 기업들의 네. 어떤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 예, 될수록이면 기업들과 사실 중국도 이해를 할 만한 게 기업의 차원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없잖아요. 아니 나도 그걸 가고 싶은데 예. 내가 그게 가자니 여기 이런 문제 장비 문제도 있고 이렇고 저렇고 하니 대신에 중국이 이미 하고 있잖아요. 엄청 더 크게 투자를 확대. 시안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무한도로 거기서 투자를 확대하고 중국에서 엄청나게 공헌하면 다 이게 이해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치포에 가입을 했을 때 이분법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건 중국으로부터 아니라고 엄청난 네, 그 페널티. 제재를 받을 예. 것이다. 예. 이거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반도체에서 바로 제재 받기는 힘들다고 보는 게 반도체라는 거는 가장 세계화된 산업이에요. 어느 나라도 혼자 할 수 없어요. 상대방을 때리면 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상대방을 지금 메모리는 확실하게 한국이잖아요. 파운드리는 확실하게 대만이잖아요. 설계는 확실하게 미국이고 장비 다 미국이잖아요. 일본은 소재고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글로벌 국가에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못해요. 때린다라고 나도 죽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미국에 이런 법률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잘하는 것 같죠. 뭐 대부분 사람들 저 중국을 저렇게 못 나가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데 길게 보면은 이게 어쩌면 실패 정책일 수 있어요. 이유는 원래는 중국이 생각해봐요. 만약에 미국에서 마음대로 수입해 와요. 그 가격도 싸고 좋은 걸 마음대로 그냥 중국 사람들 원천 기술 개발할 생각하겠어요? 내가 거기 앉아서 막 이러고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기간이면 해외 엄청 싸고 바로 쓸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게 중국이 지금까지 그래서 원천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못 쓰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억지로 앉혀놓고 원천 기술을 하려고 지금 지금 화웨이가 지금 절치부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진짜 중국이 무섭게 원천 기술부터 확보하게 하는 어떤 동력이나 계기로 줄 수도 있어요. 하긴 역사는 뭐 우리 죽은 다음에 평가하겠죠. 하긴 뭐 우리 얼마 전 2년 네. 전만 보더라도 예. 그랬죠. 일본은 소재 가지고 예. 딱 제재를 가했을 때 네. 한국 기업들로 막 맞아요. 여러 가지 다 죽을 거라고 지원을 그랬잖아요. 해주면서 예. 그 소재 개발을 하도록 또 했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상당 부분 만들었던 이 정도가 것처럼.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게 그러니까 딱 하면은 적 아군 그렇게 보복 하기가 혜택 힘든 이게 문제죠. 아니라 예. 좀 두리뭉실하게 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결국은. 알겠습니다. 담당자들이. 가장 뭐 지혜로운 거는 이건 국가적인 이슈보다는 기업 단위 이슈로 좀 예, 이렇게 밀어놓는 민영으로 거. 하는 게 좀 더
정치적 이슈화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